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9월 17일 김종래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TV조선 주체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주자들의 첫 토론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신 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읽어보신 분은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짜증이 나서 중간에 보는 걸 포기했습니다. 저런 분들로 정권 교체가 과연 가능할지, 또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성공적인 대통령이 돼서 보수의 정권의 실력이 있고 나라를 위한 그런 정권으로서 이 역사적 의미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정말로 약간 회의가 있습니다. 전부가 과거 얘기, 지나간 일, 미래를, 나라를 이렇게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이제 홍준표 후보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의 발언을 듣다 보면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게 나왔어요. 그동안에는 일방적으로 혼자 발언을 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같이 있는 데서 발언하는 걸 보니까 그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1등 가는 후보,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시비꾼, 싸움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과연 저분은 국민의힘 후보가 맞는가? 다른 당 후보인가? 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됐습니다. 그저 어떤 입장이든 어떤 관점이든 어떤 스탠스든 상관없이 그저 질르기만 하면, 그래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누르기만 하면,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막말보다도요, 이렇게 눈앞에 이익만 쫓는 태도, 과거에 무슨 얘기를 했든지 어떻게든지 내가 지금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스탠스가, 관점이 내가 지금 국민의힘 주자로서의 입장인지 다른 당 주장으로서 입장인지 이렇게 혼동하게 하는 것, 과연 저런 태도로서 과연 새 세상을 열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걸 열 수 있는 보수의 간판인지에 대해서 참 회의가 들었습니다. 막말 얘기만 해도 또 그렇습니다. 막말하는 대통령은 괜찮고 쌍욕하는 대통령은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는 국민을 정말 개무시하는 논리입니다. 국민은 쌍욕도 막말도 다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 비교를 해도 막말과 쌍욕을 비판합니다. 이게 말을 그거 앞에서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대. 자, 그런 얘기를 놔두고서 이제 어제 토론만 보면 뭐죠?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수 괴멸에 앞장섰다는 주장 말이죠. 저는 여기서 윤석열 총장을 두둔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방송하면서도 윤석열 총장의 문제점 또는 캠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지어 파리 때까지 얘기하면서 비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1위 후보를 공격하는 홍준표 의원의 태도와 발언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홍준표 의원은 전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춘향이가 아니고 향단이었다, 탄핵을 당해도 싸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 홍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은 특검의 수사팀장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공로로 서울중앙지검장이 됐고, 중앙지검 때는 보수진영을 괴멸시키는 데 앞장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원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습니다.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는 탄핵 촛불 집회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탄핵이 됐고, 그 다음에 수사를 한 겁니다. 굳이 윤석열 총장이 이 보수 괴멸에다가 하다면 제일 뒤에 수사가 돼서 이 사람이 올라와서 특별수사팀장이 된 것이지 독자적으로 수사를 한 것도 아닙니다. 조국 사건하고도 좀 다른 겁니다. 촛불 집회가 먼저 있고 탄핵에서 쫓겨난 후에 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나아가 거기에 그렇게 많은 수십 년의 형량을 구형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심한 게 아니냐 논란이 있고, 그건 저도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보수 괴멸에 앞장섰다는 것, 이거는 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다면 왜 입당하라고 국민의힘은 애원을 했습니까? 그런 사람이면 입당한다고 해도 받아주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홍준표 의원은 지난번에 올해 6월인가 4월에 입당을 했는데 어떻게 입당했느냐? 공천 안 줘도 탈당했다가 국회의원 된 다음에 복당을 한 겁니다. 1년 3개월 만입니다. 그때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끌었어요. 반대로 윤석열 총장은
홍준표 후보의 말대로라면 보수 괴멸에 앞장선 윤석열 총장은 들어오라고 통사정을 해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 사람을 놓고서 이제 와서 사과하라. 그럼 그때 이미 얘기를 했어야죠. 아니 윤석열 총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사과하기 전에 하지 말라고 주장을 했을 때 이제 와서 토론, 대통령 선거에 토론을 하는 장에서 이런 얘기하는 건 동의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는요. 자기가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시절에 있었던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2018년도에 괴멸했습니다. 한국 보수정당 사상 가장 참패를 한 지방선거가 2018년 선거입니다. 이때 대표를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면서 이런 주장을 펴는 건 모르지만은 아무리 1등 후보를 저격한다고 해도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가 뭘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고 이렇게 공격하는 건 난 동의할 수가 없다. 굳이 책임을 따진다면 보수 괴멸에 대해서 보수 인사 중에서 책임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는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 포함해서 누가 이 보수 괴멸이 있었다면 거기에 책임에서 누구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나가 더 있고 누가 덜 있고는 모르지만 나는 책임이 없고 상대방은 책임이 있다는 이런 논리는 난 정말로 비열한 사고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보수가요. 지난 4월 지방선거 때 승리를 해서 기사회생을 했어요. 지금은 괴멸된 게 아니라 지금 정권을 잡는 걸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기사회생을 하는데 윤석열 총장도 기여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여를 했느냐. 윤석열 총장을 검찰총장으로 쫓겨낸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이언이 너무 많았고 그것도 이번에 보수가 이기는데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는데 한몫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총장도 기여를 했다면 기여를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놓고서 그냥 보수 괴멸에 앞장섰으니까 당원과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만 하는 홍준표 후보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눈앞에 있는 윤석열 총장만 공격을 해서 누르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또 고발 사주 얘기도 그래요. 윤석열 검찰이 무슨 이 언론계라든가 정치인들 고발했다가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가 거론되고 하는 이 사건 말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도 여당이라든가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질 않아요.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서 자기네 캠프를 음해했다는 얘기에 대해서만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온당한 처사입니까? 또 그 캠프 조직본부장에는 안기부 출신 사람이 하고 있어요. 조직본부장을. 정상적인 정치에서 안기부 출신이 공작 정치로서 그렇게까지 악명을 높았던 그 사람이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안기부 출신이 조직본부장을 하는 게 정치 상식상 맞습니까? 게다가 조국 수사는 이건 더 어이가 없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에 대해서 가족을 도륙냈다. 수사가 과하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조국 수사가 정말 과했습니까? 이 문제는, 조국 문제는 민주당의 후보들도 잘 거론을 안 합니다. 추미애 후보만 거론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조국 수사가 과했다. 조국 수사가 과했습니까? 아니면 조국과 조국 세력의 수사 방해를 하거나 저항이 과했습니까? 어떤 게 보수 쪽의 시각입니까? 그리하지 않았으면 만약에 그렇게 수사를 윤석열 총장식으로 하지 않았더라면 조국 또는 그 세력이 지금쯤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전체적인 그림보다는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조국 수사를 과잉했다고 하는 이런 것. 목전에 이익만 놓고 내는 거다. 이게 보수의 후보가 돼서 정권 교체에 나서려는 사람의 인식이 이런 정도니까 정말 아이가 없다 이거죠. 법을 어기면 누구나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홍준표식 생각은 수사의 정도나 원칙을 외면하고 요건 요렇게 디자인하고 저건 저렇게 해서 수사해야 된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논란이 얼마나 일었는지 홍준표 의원도 토론 3시간 후에 페이스북에다가 조국 전 수사가 나는 가혹하지 않았다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면 나도 생각을 바꿀 수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서도 그 전 가족 몰살 사건을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몰살 사건은 제 수사 철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치였다고 지금도 그렇게 크게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가족 몰살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패러디가 난무하고 있어요.
조국 그 전 장관이 옛날에 조국수호라는 문구를 패러디해가지고 그 피켓 같은 걸 패러디해서 조국수호가 아니라 조국을 수호하는 홍준표라는 홍을 바꾸는 식의 다양한 패러디물이 지금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조국수호 실망이다, 홍위병이다, 토론에 망했다, 넘지 말아야 선을 넘었다 등 아주 굉장히 맹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거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는데 다른 소재 같으면 모르지만 조국 수당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특히 이 홍준표 후보가 기대하고 있는 2030이 가장 싫어하는 불공정의 상징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여야의 정치 분석가들의 예측으로는 내년 대통령 선거는 사상 최악의 최대의 진영대결이 될 거라고 봐요. 여야 또는 보수와 진보 간에 가장 치열하면서 가장 최악의 싸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과는 어느 쪽이든 1% 내지 한 3% 정도 승분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일반적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야 주자들이 자기 진영 내 후보가 되면은 당선될 수 있다라는 아주 믿음, 신념, 기대를 잔뜩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당내 경선이 이 역대 어느 대통령 선거보다 치열합니다. 또 하나는 완승을 거두고 있는 대세를 장악하고 있는 후보가 여야에도 없고 야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하느니 이재명 후보가 어떠느냐면서 둘이 그냥 매일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있는데 국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도 죽기 살기식으로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라고 봅니다. 저는 일부의 인기는 끌지 모르지만은 보수 전체에 대한 지지도는 아마 어려워질 겁니다. 2030 지지가 홍준표 의원의 그 지지 상승을 하는 원인 중에 하나, 역선택이 아니라 2030 세대가 지지하는 건 역선택보다는 다른 선택이겠죠. 이게서 올라왔는지 모르나 바로 조국 수사 같은 것, 이런 걸 얘기하면서 2030 세대는 이건 불공정한 사람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 두둔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조국 가족의 그 문제는 젊은 세대에게는 부모 찬스로 불공정을 최대한 활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놈의 수사가 가족 몰살이고 가족을 도륙내는 거고 과잉수사라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대단히 착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홍준표 후보가 돼도, 대통령 후보가 돼도 원팀은 저는 거의 불가능할 걸로 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자기를 선대 본부장이나 선대위원장이라든가 책임자로 모시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 봐서는 내가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대통령 후보감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판단은 그때 가서 할 수 있다. 영 아니다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라고 했는데 결국 뭘 얘기하는 거 아니?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여기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걸 이렇게 표시한 걸로 볼 수가 있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결국은요, 어제 토론, 말싸움을 잘했느니, 토론을 잘했느니 다 소용없고, 그냥 목전의 후보를 누르기 위해서는 언제 어떤 스탠스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정체성도 모르고서 이렇게 공격하는 홍준표가 아마 어제 최대 패배될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도 고스란히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분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달라진 상태로 홍준표 후보가 다시 나타나서, 텔레비 토론에서는 정말 1위 주자, 2위 주자 간에 윤석열 총장과 간에 선의 경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시너지 효과도 오고 둘 중에 누가 되든지 간에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를 잔뜩 걸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안도감을 주는 후보로 돌아왔으면 합니다. 다음 방송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그 종로 출마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추석 연휴 중에 원래 일정표상으로는 월요일은 20일과 화요일은 21일 방송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가정 문제도 있고 차례도 지내고 여러 가지 때문에 쉬었다가 일주일 후인 24일 날 뵙겠습니다. 연휴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